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 우연찮게 기회에 토론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첫 번째, 재처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처분 방식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처리는 재처리대로 다 하고 처분은 또 처분하는 방식 두 가지 토끼를 쫓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방식인 것이죠. 대전과 부산, 해결료 이송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은 이 재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재처리하지 않고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 고준위 핵폐기물, 더 이상 사용 해결료가 아니죠. 그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반경 5km 내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30km 혹은 더 넓은 광역 단위의 모든 시민들이 이에 당사자입니다. 사고 시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미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지금 현재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지금 현재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곧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에서 국회에 제출한 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뭔 말이냐면 돈으로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돈으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법률안 내용입니다. 이게 먼저 2013년에 공론화위원회, 2015년 기본계획, 2016년에 이제 공청회를 서울에서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막는데도 용력을 동원해서 이 무대도 아니고 저 뒤에 숨어가서 무선 마이크로 통과시킨 게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술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법적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다시 그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맥스터가 됐든 캐스크가 됐든 지금 시설은 들어와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미 많이 지었죠. 많이 지었고 제가 이게 표기는 잘못했지만 우리 고리 지역도 24년이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조밀랩을 하고 압축 기술이 늘었다 하면서 포화 시점은 바뀌고 있지만 최소 2019년에는 건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임시저장입니다. 임시저장. 이것이 덜 위험한 것이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게 임시저장이냐면 이게 최종 처분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 최종 처분장이 없는 이유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임시로 조금 더 현재 습식보다는 나은 건식 기술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경주는 이미 오래전에 적용이 됐고 이 고리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덕을 본 게 영광이죠. 영광 주민들이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부지 조사가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고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기술적인 것에 앞서서 주민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법 제도적인 마련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임시저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중간저장 시설입니다. 임시저장이라면 10년만 쓰냐, 20년만 쓰냐, 30년만 쓰냐 기준이 없습니다. 최종 처분장 생기기 전까지는 이건 무조건 핵폐기물 처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에 따라서는 100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핵폐기장이 들어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이에 대한 설명들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대전과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재처리를 염두에 둔 이송 계획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처리를 안 한다는 조건에서만이 이송에 대해서 주민들조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실험한다고 해체를 했죠. 파손된 해결료가 과연 이송이 가능할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송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이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핵 문제에 대한 종합 백화점과 같습니다. 신규 노후 방사능 방제, 여기 부산시에서 나와 계신데 죄송하지만 유일하게 방사능 방제 관련된 매뉴얼을 공개하지 안 하고 있는 데가 부산시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경주 거를 봐도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데 부산은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현재 고리 1호기 해체가 어떻게 할지, 신고리 7, 8호기 안 짓는다고 했지만 부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 처분장 지어도 됩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기술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많은 기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반이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상되는 게 우리나라의 1조 원 사업입니다. 이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신사업이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방사능 방제 계획을 이제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리고 이것은 위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공사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인 틀도 없습니다. 이것을 원안이 해도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위한 열린 마당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토론회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일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위에 출석을 해서 예정대로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한 1조 원 돈 들어갔고 지금 밤새 작업합니다. 이제 많이 작업했으니 어쩔 수 없이 백지화 못한다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도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화 상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30몇 년을 흘러서 이제야 중전이 경주가 들어섰습니다. 뭐냐면 가능한 한 은폐시키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것을 포함한 법 제도적인 것들,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이상 재처리를 하지 않고 탈핵의 시점을 어떻게 잡아둘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첫 발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